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네팔에서의 순례기행은 마치고 이 시간부터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의 불교 유적을 찾아 네팔 인도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네팔이고 그 남쪽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넓은 곳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 유적을 찾아 순례기행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순례기행을 이곳 남인도의 첸라이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인데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룸비니이고 여기가 네팔에 있는 이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피라우라 코트에 리조트가 있는 곳이고 이곳이 지난 시간에 순례한 라마그라마입니다. 그리고 룸비니가 있는 이 일대는 네팔로 보아선 가장 남쪽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순례하고 네팔을 떠나 인도로 들어가려면 이곳 소나울리를 거치게 됩니다. 네팔을 떠나 인도로 들어가려면 네팔을 떠나고 인도로 들어가는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소나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나울리에 처음 간 것은 1986년도였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WFP 세계 불교도 의회에 한국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대회를 마친 후 이곳을 돌아보고 이곳 룸비니 지역으로 와 참배한 후 이 소나울리를 거쳐 인도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소나울리는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있는 인도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1986년도라면 지금으로 보아선 꽤 오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 갔던 때의 일이라서 그런지 간혹은 당시의 여러 모습이 뜨문뜨문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에 소나울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잠시 추억 삼아 보고 다음의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당시 출입국 수속을 밟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인도, 네팔 국경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소나울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나울리에서 네팔 쪽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국경선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차단기가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로의 모습은 시골의 어느 마을같이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다녀보아도 도시로서의 번잡한 모습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식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은 나무로 길게 만들어져 있었고 의자 또한 나무로 길게 만들어져 있어 사람들이 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의 모습입니다. 별로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이곳에 걸려있는 코카콜라의 간판이
잠시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순례길에선 이런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규모도 작지만 초라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전들은 규모도 작지만 그리 경건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신전 앞에는 노후되어 보이는 버스가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신전에 봉안되어 있는 시바링가입니다. 시바링가는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이 시바링가는 다음에도 볼 기회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주유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았었습니다. 길가에서는 펌프 옆에 어떤 사람이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보았었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차 앞이 여러 가지로 장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화물차의 장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만자라면 보통 불교와 연관하여 생각하는데 이 나라에선 만자는 일상을 상징하는 부호일 뿐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는 수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수레는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었습니다. 상점에 걸려있는 사진들과 그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런 신상들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순례를 하며 어려움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한다는 환희심에 극복되곤 하였습니다. 그 후 소나울리에 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갈 적마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점점 많아지고 통행 인구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붐비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소나울리를 떠나 다음에 찾아갈 곳은 가나리아 피프라와입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이 카필라성의 유적이 있다는 곳입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소나울리고 여기가 가나리아 피프라와가 있는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소나울리에서 가나리아 피프라와까지는 얼마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의 네팔과 인도의 국경선을 보면 국경선은 쭉 이어져 오다가 벼랑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치 국자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이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국경선으로 보아 룸비니는 네팔에 있고 가나리아 피프라와는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나울리에서 가나리아 피프라와로 가려면 국경선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가나리아 피프라와 유적지는 그 직선거리로 보면 네팔의 틸라우라 코트에 있는 이 카필라 성의 유적지라고 하는 것과도 그리 멀지 않고 룸비니와도 그리 멀지 않아 룸비니와는 1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국경선을 따라 돌아서 가다 보면 먼저 만나는 곳이 가나리아인데, 가나리아 유적지는 차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에 가나리아 유적지 있고 차도 옆에 세워져 있던 가나리아의 안내문입니다. 이에는 가나리아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옛 카필라바스트라고 쓰여 있으며 그 밑에는 자카족의 궁이 발굴된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에는 이곳에서 가나리아 유적지까지 걸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이런 안내문이 세워졌는데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의 북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약간 경사진 언덕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동쪽 유적이고 이것이 서쪽 유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 유적 뒤쪽, 즉 남쪽에는 규모는 작지만 다른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발굴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발굴로 이곳은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이곳의 역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강탄 이전부터 구산 왕조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에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유적의 전경입니다. 모두가 벽돌로 되어 있으며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입구의 모습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방들이 있습니다. 방벽에 올라가 본 모습입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방들이 있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물도 보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유적은 서쪽에 있는 유적입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은 그리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방벽의 두께가 대충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후에 정돈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정돈 전보다는 전체가 균형이 잡힌 모습입니다. 이곳의 우물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서쪽 유적의 전경입니다. 동쪽 유적과 마찬가지로 그 입구는 동쪽에 있으며 모두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는 동쪽 유적의 입구와 같은 형태입니다. 가나리아에서 이렇게 불에 구운 벽돌이 사용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방벽에 올라가 본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동쪽 유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쪽 유적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방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들의 크기는 눈에 보아도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25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며 후에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카필라성의 주요 인사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카필라성의 왕궁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동쪽 유적과 마찬가지로 방들의 문은 모두 마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으로 비춰보면 방의 크기나 방벽의 두께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쪽 유적에서 동쪽 유적 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곳까지 버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여기에 타고 온 버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서유적의 남쪽에는 규모는 작지만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수많은 작은 인형들이 발견되어 이곳을 테라코타의 보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카필라 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네팔의 필라우라코트에 있는 유적지를 카필라 성으로 보기도 하고 이곳 인도의 가나리아에 있는 유적지를 카필라 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가나리아에 있는 유적지는 샤카족의 멸망 후 샤카족들에 의해 다시 세워진 카필라 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저녁 때 이곳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다 돌아보고 이곳 잔디에 앉아 좀 쉬고 있으려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먼 날의 역사가 흐르는 유적지에 앉아 어둠을 맞이하니 색다른 정치가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행은 그런 어둠을 맞으면서 잠시 정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날의 추억이지만 그때의 그 장면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가나리아 유적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피프라와에 있는 카필라 성의 다른 유적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자로서 함께하도록 주위에 널리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피프라와 유적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